수신료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그 공익방송 지배구조의 그 대표적인 그 정책으로 볼 수 있는 특별다수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재송신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한 이 세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그 논의되는 게 현실적으로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재송신 문제가 유료방송과 무료방송에 있어서의 그 개념 차이들이 워낙 극명하고 그리고 이해관계가 첨예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양쪽 영역에 있어서의 그 이 경영에 대한 그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그런 그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각각의 그 이해관계들을 조정하는 과정들은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해야지 단일 사안으로 그 접근을 했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부작용들을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일 사안을 그 바라보는 시선에서의 그 논리적 그 정합성이 필요하기는 하나 종합적인 그 관점에서 그 접근하자라는 게 개인적인 입장이고요. 어쨌든 오늘 이 논의의 그 결과에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도 상당 부분 새롭게 고민해야 되는 영역이 있었고, 그리고 의무 재전송 채널에 대한 문제를 계속해서 재전송 그 분쟁에 있어서의 유일한 해법으로 바라보고 있는 시각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시청자 입장에서 그 바라봤었을 때 텔레비전이 끊기느냐 안 끊기느냐의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고, 끊기지 않는다라면 말 그대로 이해관계자들의 그 기본적인 이 자율적 합의를 유도할 것이고요. 유일한 대안으로 계속해서 그 K2나 MBC를 의무 재선송 영역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상파 수신 직접 수신 확대라는 또 다른 이슈가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갑자기 뛰어 올라가지고 숨이 좀 가쁜데요. 이래저래 많은 이 중첩되고 중청적으로 얽혀있는 이해관계와 그 다음에 입장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리 오늘 토론을 해도 단일 사안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될 것이다 라는 생각과 함께 열심히 지켜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고민들을 가능한 한 우리 회사에다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숨이 가빠서 이상 이야기 못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좀 날씨가 많이 따뜻한 것 같은데 봄맞이 상충할 날이 며칠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곧바로 여름으로 점프할 것 같은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 골치 아픈 토론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재송신과 관련, 의무송신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토론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좀 타당성이 없는 것들이 좀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타당성이 없는 주장에 대해서 항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토론에서도 나오겠지만 의무송신의 문제는 공영방송을 포함한 지상파 방송과 무료방송 사업자 간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종합편성 채널을 사실상 공영방송을 취급하고 있는 특혜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제도를 손질하는 문제이죠. 그리고 의무송신이 되는 채널이나 콘텐츠를 가지고 영리 활동을 허용할 거냐 말 거냐 라는 것까지 포함해야 하는 성질의 문제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지금까지 학계의 논의는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오늘 이 토론회를 여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쓴소리입니다. 어쨌든 말도 안 되는 주장에 대해서 항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것이 자신의 관성에 대한 용인으로 흘러서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공영방송의 디지털 커버리지가 97%에 이른다고 하고 직접 수신율이, 그러니까 다른 매개를 거치지 않는 직접 수신율이 7%를 웃돌고 있는 현실하고 혼동시켜서는 곤란합니다. 그러한 혼동을 시키는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는 지금 저는 KBS 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옹호를 해야 되는 입장인지 모르겠지만 냉정하게 접근을 해보면 KBS는 직접 수신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5, 6% 수준이던 직접 수신율이 7%를 웃돌게 된 것도 바로 이런 노력의 산물입니다. 근데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걸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KBS 1채널은 공익 채널이고 수신료로 운영되고 있다는 식의 인상을 주는 거나 KBS 2채널은 수익 채널이고 광고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식의 인상을 주는 것도 역시 정상입니다. 더 이상 정당화시키기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수신료 분리회계를 채널별 분리회계라고 치부하는 것도 더 이상 용납하기 어려운 반성입니다. 수신료 분리회계가 굉장히 녹록지 않은 작업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작업은 아닙니다. 저는 이제 어느 순간부터 무료 보편적 서비스로서의 지상파 방송이라고 하는 표현을, 개념을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순간부터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용과 형식 모두에서 현재의 지상파 방송은 이 개념에 부합하고 있지 못합니다. 칸트라고 하는 그 철학자가 있죠. 그 사람이 규제적 이념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개념은 칸트가 말하는 규제적 이념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상파 방송이 이것을 실천하려고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무료 보편적 서비스로서의 지상파 방송이라고 하는 개념, 이건 환상의 공동체입니다. 상상도 아니고 환상의 공동체를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가 편협한 주장에 항변하고 자신의 반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토론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성대신문방송 앞에 김정태 학교입니다. 이렇게 녹록치 않은 주제의 사회 때문에 당연히 거절했었어야 되는데 저도 정에 약해가지고 우리 양문석 상임위원이나 조준상 소장이 다 저랑 사제지간인 관계로 이렇게 맡게 됐습니다. 어쨌든 저도 크게 여기 와가지고 이 문제가 이렇게 예민한 문제구나 하는 것을 제가 새삼 깨달았는데요. 오늘 그 발표와 토론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제가 우려했던 바가 아마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사회를 정신 차려서 똑바로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자칫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그러면서 여기 그 발표자분들이나 토론자분들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분들에게 특별히 제가 덕분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시간 절약을 위해서 발표자분만 먼저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으실 분은 최우정 교수님인데요. 계명대학교 법경대학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봅니다. 아마 여기 오신 많은 분들이 각자의 어떤 생각에 기초를 해서 각자들이 생각하는 바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제 발표가 이 모든 것들,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의 어떤 이해관계 또는 어떤 그 희망들을 다 충족해주지 못할 겁니다. 제 전공 자체가 법학이고 법학 중에서도 아주 제한적으로 헌법과 방송법에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세세한 영역들, 예를 들어서 방송 정책이라든지 또는 어떤 사회과학적인 측면에서 신문 방송학 쪽 문제들, 또는 같은 법학을 전공하지만 저작권에 관한 문제들은 사실 제가 그렇게 많이 알지를 못합니다. 저도 지금 공부를 하는 중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제 발표가 좀 제한된 영역에서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되니까 구체적이고 세세한 내용들은 과제문을 참조해 주시고, 그런데 큰 틀에서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들을 그렇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발제물을 다 읽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좀 축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다가 이 차 안에서 이제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이따가 이제 그 책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주도 올레길이 왜 그렇게 이 시대의 화두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올레길을 찾아서 걷느냐. 그 저자의 생각으로는 올레길이
아주 단순하기 때문에 투자가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단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자연적인 미를 찾아서 그렇게 많이 가고 또 그렇게 긋고 그 속에서 스스로를 발견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 이런 생각을 쓴 책을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당면하고 이 문제, 조윤상 소장님께서는 사실 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만 많은 부분에서 이 문제가 얽혀져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복잡한 문제들을 기술적이고 아주 지역적인 부분에서만 접근한다면 실제 큰 흐름 자체를 어떻게 보면은 외면하고 어떻게 보면 그것을 그냥 스쳐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더 스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뭐 지역적이고 좀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영역들은 또 여기 나와주신 많은 어떤 프로 선생님들 그리고 블로그에 계신 많은 분들이 아마 많이 도와주시라고 믿습니다. 먼저 이제 이 지상파 방송에 대한 이 의무 제공실과 관련된 어떤 문제점들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문제되어 왔고 특히 의무 제공신과 관련된 문제점은 이 의무 제공신이 우리 법에 들어온 이후로 초기에는 사실 이게 크게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아날로그 시대에서는 이 지상파를 이제 잡는 소위 말 수신할 수 있는 환경이 열악했기 때문에 지형적인 여건들 때문에 이제 굉장히 열악했고 거기에서 이 케이블 방송사들이 이 지상파들을 수신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이 지상파 방송을 쉽게 수신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는 공영방송사뿐만 아니라 MBC나 SBS 같은 상업 지상파 방송들도 자신의 방송들이 쉽게 국민들한테 제공이 되니까 그게 자신들이 어떤 수신료를 개선하기 위한 부담을 들었다는 측면에서 놀라지 않았었고요. 또한 케이블 방송사 역시 똑같은 입장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고품질의 프로그램을 제작하지 못하다 보니까 무상으로 이 콘텐츠가 우수한 지상파 방송의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는 데 대해서 서로가 만족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후에 이제 발생되었죠. 디지털 시대로 이제 전환되어 가면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디지털 전환 작업은 국가의 어떤 보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지상파 방송사와 또 방통위가 협력에 의해서 그 재원이 마련되어 가지고 이렇게 그 디지털로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시다시피 디지털 전환에는 굉장히 많은 어떤 재정적인 부담이 들었고요. 실내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독일도 디지털 전환이 이제 거의 다 이루어졌는데요. 여기 또 우리하고는 굉장히 다르게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득을 보는 기업들 있죠. 소위 말해서 TV를 파는 기업들, 디지털 TV를 파는 기업들도 이 지상파 전환에 소위 재원적인 목을 담당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 그렇지는 않았죠. 전혀 그런 가전 업체들의 어떤 도움, 자기들은 디지털 TV를 팔면서 이득을 취하지만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어떠한 기여를 하지 않는 이런 어떤 뭐 국가적인 어떤 차이점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상파 방송들과 방송위가 디지털 전환에서 많은 어떤 비용들이 들게 되었고 그 와중에서 이제 생각했던 것들이 과연 이 의무 제공신이 과거 아날로그 시대에 대해서 그대로 저도 무상으로 전송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냐 하는 문제. 이게 차라리 유상으로 전환됨으로써 지금까지 이 재정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에서 출발되었고 그 와중에 이제 케이블 방송 사업자들은 이때까지 공짜로 의무 제공신을 했는데 갑자기 유상으로 전환한다고 했을 때 자기들이 이때까지 누렸던 이익 부분들이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또 의무를 제기했었고요. 또한 뭐 케이블뿐만 아니라 소위 말해서 종합편성이라든지 또는 뭐 IPTV 자체에서도 사실은 자신들의 수익이 줄어들 것을 걱정해서 이에 대한 어떤 다툼들이 시작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부는 지금까지는 뭐 지금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정보조직법이 바뀌어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이제 일부를 이제 가져가기도 하고요. 지금 남아있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그대로 이제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과거, 이제 올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이제 방통위에서 이 모든 것들을 관할했습니다요. 방통위는 어떻게 보면 이 지상파 방송의 의무 제공신에 대해서 이렇게
손을 놓고 있었던 셈입니다. 업자끼리 지상파 방송사와 다음 케이블 방송사 알아서 해라. 우리는 뭐 굳이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아마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해결점 그리고 구체적인 노력점들을 이렇게 제시하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은 과거 방송통신위원회가 이 점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지 않았나. 결국은 정책을 구체적으로 입안하고 집행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부서가 이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었던 것이 결국은 오늘의 이런 어떤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이 재송신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토론해야 되는 그런 어떤 화두를 던져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무 재송신에 대한 개념인데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것이고요. 근데 우리 이제 방송법 78조에는 이 의무 재송신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조항들을 자세히 보면요. 이거는 소위 말해서 지상파 방송들이, 방송 프로그램들이 일반 국민들에게 쉽게 전송될 수 있도록 저희 케이블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송신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무슨 소리냐 하면은 지상파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케이블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즉 케이블 사업자들이 자신들이 운영하는 채널 중에 의무적으로 그 채널들을 할당해가지고 강제적으로 소위 말해서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들을 전송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얼핏 뭐 많은 논문들을 보다가 얼핏 제 느낌에 들어오는 것들이 이게 과연 케이블 사업자의 무상에 대한 의무지의 송신권, 즉 권리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논문들이 가끔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 방송법의 규정은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들을 이 케이블 사업자가 송신해야만 되는 그런 의무 조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헌법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이거는 케이블 방송사가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해서 케이블 사용에 대한 제한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한 사용에 해당되게 되겠죠. 재산권이라든지 또는 자신들이 진짜 창조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자신들의 프로그램을 전송할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을 소위 제한하는 그런 조항이 바로 지금 현재 방송법 78조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지상파 방송의 도입의 목적은요, 이제 뭐 제가 모두에서 이야기했듯이 저희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들의 이 일반 국민들에게 많이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신율의 확보, 여기에서 이제 처음에 이 의무 재송신 제도가 도입됐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조금 이제 변화를 겪습니다. 사실은 이제 모든 법들도 그런데요, 이제 법이 뭐 절대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대 상황에 따라서 법들도 다 바뀌고 개정되고 그다음에 변화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날로그 시대에 있어서의 의무 재송신 제도가 과연 디지털로 완전히 전환된 이 시대에서도 과거의 상태, 과거의 제도의 목적에 머물러져 있어야 되느냐 했을 때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더 해봐야 되는 거죠. 디지털 전환을 처음에 추진하면서 물론 지금 디지털 방송 자체가 우리가 처음에 추구했던 디지털 전환의 목적을 완전히 달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디지털 전환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단순히 영상과 화질만에 있어야 디지털로 전환되어서 보다 좋은 영상 그리고 보다 좋은 화질 음질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채널화된, 즉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소위 말해서 아날로그에서 제한적으로밖에 할 수 없었던 그런 아날로그 채널에서 다양화된 그런 어떤 디지털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는 것이 디지털 전환의 목적이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사실 이 의무 재송신과 관련된 과거의 목적이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을까, 남아있는 것이 타당할까 대해서는 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이야기하겠고요. 특히 이제 의무 재송신과 관련되어서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그다음에 카나다나 그다음에 독일, 일본 이런 곳에서도 사실은 이 의무 재송신이 다 논의가 되었고 부분에 따라서는 입법화되기도 하고 여전히 지상파 사업자와 케이블 사업자가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과거에 이런 말이 있었죠. 그 제주도에서 자생하고 있는 감귤을 이 육지로 가져오면 탱자밖에 안 된다. 법도 그렇습니다. 외국에 많은 좋은 법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법이 나온 배경과 문화적 소양이 다른 곳에서 그 법을 그대로 가져온다면 그 법은 그 가져온 수용했는 국가에서는 전혀 그 법의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이 재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의 재송신 제도를 소위 말해서 언급하면서 우리나라의 미국식의 재송신 제도를 도입하자. 그건 이제 미국의 환경에서 발생된 그런 어떤 역사적 배경을 모르고 우리나라에 수입했을 때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죠. 관점문에서 나와 있듯이 미국에서의 재송신 제도라는 것은 결국 지상파 사업자가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케이블 사업자에 의해서 지상파 방송 사업자들의 사업력이 위축될 것을 우려해서 이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들을 의무 재송신해달라 이렇게 요구된 것에서 출발했던 것이 미국이었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의무 재송신과는 상당히 다른, 어떻게 보면 180도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와 비슷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어디냐? 이게 이제 독일입니다. 독일에 있을 의무 재송신 제도가 이제 도입되었고, 당시에 도입됐을 때도 우리나라와 동일한 상태에서 등을 지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거의 아까 이제 그 동국미디어 연구소의 이제 조 소장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직접 디지털 TV에 대한 직접 수신율은 사실은 뭐 한 7% 정도밖에 안 된다. 그것도 이제 노력을 많이 해서 그렇게 안 된다. 이제 이야기하셨는데요. 그만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케이블을 통해서 이 지상파를 수신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독일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독일에서 이제 의무 재송신 제도가 이제 좀 문제가 되었던 게 뭐냐 하면은 소위 디지털 시대로 전환되면서 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이 과거에 있어의 의무 재송신 제도가 과연 타당한가 하는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독일에 있어서는 케이블 방송 사업자들이 이제 이탈하려고 합니다. 뭐냐면 이제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 주장과는 어떻게 보면 180도 다른 건데요. 지금 우리는 지상파 방송, 케이블 방송 사업자 또는 IP 사업자들이 이제 위성 사업자들이 이제 지상파 방송들을 의무적으로 무료로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자신들이 그걸 송출하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독일에서는 그와 정반대로 이제는 소위 케이블 방송 사업자들이 특히 이제 독일에서 이제 이것들이 굉장히 또 우리하고 다른 건요. 거기는 이제 망 사업자와 소위 케이블 방송 사업자가 융합이 됩니다. 통신과 방송 자체가 이제 소위 융합되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의 거대한 어떤 세력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지금 우리 케이블 사업자들 사실은 뭐 영세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거의 이제 기업의 M&A를 통해 가지고 거대한 어떤 소위 말해서 사업자로 전환하게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이제 과거에서의 소위 의무적인 조치를 받지 않겠다. 우리 스스로의 프로그램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는 전송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국가에 의해서 우리한테 부여진 이 의무, 즉 재송신을 해야만 된다는 의무의 부담을 줄여달라. 이렇게 나가고 있고 지금 현재 독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와는 굉장히 다른 180 다른 그런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과거 아날로그 시대에 있어서의 소위 논쟁점에 그대로 머물러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런 점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영방송에 대한 어떤 공익성 문제, 제가 이제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몇 가지 이론적인 부분에서 이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저도 이제 보면서 방송법을 전공하면서 이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고 또 많은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 중에 하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요. 흔히 공영방송을 우리가 이걸 국영방송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KBS 같은 경우에는 초기 KBS 한국방송공사가 설립될 때는 3천억이라는 소위 정부의 출연금으로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물론 방송법의 변경에 따라서 한국방송공사법이라는 소위 말해 공사법이 따로 있을 때도 있었고요. 지금처럼 방송법에 한국방송은 법인으로 한다라는 규정을 두어가지고 소위 이런 형태를 취하기도 하지만 한국방송공사는 소위 하나의 독립된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부에 출자가 됐으면 그거 국영기업 아니냐, 공사 아니냐, 공사는 결국은 정부기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영방송이라는 것 자체가 소위 하나의 영종물 법인, 그러니까 이제 말이 조금 어려워지는데요. 하나의 독립된 법인으로 등장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은 정부의 영향으로부터 또는 다른 기업의 영향으로부터 또는 하다못해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단체로부터 독립되어서 국민에게 다양한 의사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는 목적으로 독립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영방송은 정보기관도 아니고 행정기관도 아니고
그 자체의 하나의 독립된 기관입니다. 이 소리는 헌법상에 있어서의 방송의 자유와 다음에 공영방송이 가지고 있는 재산권의 문제, 그리고 공영방송사가 제한적으로 가지고 되어 있는 소위 말해서 직업의 영역에 있어서의 독자적인 기본권 주체성을 가지고 있다 소리입니다. 즉 이 말은 이제는 공영방송사가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물론 그것이 재량이든 기속재량이든 간에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법리적인 측면에서 이 공영방송사가 홀로 쓸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이론적인 기초를 다져야 된다는 거죠. 특히 이런 어떤 기초에 의해서만 공영방송의 소위 공공 업무가 나오게 됩니다. 특히 공영방송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많이 소개되었고, 공영방송의 임무, 공적 임무라고 이야기하는 기본적 공급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기본적 공급 의무 자체는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에서 나왔는데요. 독일 공영방송사의 존립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용어 자체를 보면 기본적 공급 의무라고 했을 때, 그럼 지상파 방송만을 그대로 일반 국민에게 다 공짜로 주어야 되는 거 아니냐 했을 때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무슨 개념이냐? 일반 국민들이 소위 말해서 지상파 방송들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의사 형성들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또한 이것은 현 시점이 아니라 소위 미래에 있어서도 다양한 프로그램들, 예를 들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오락, 다음에 영화, 다음에 시사, 다큐멘터리 이런 것까지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능이 공영방송사에 있다는 겁니다. 이 공영방송사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국가의 영향력부터 독립되어 있고 다른 어떤 단체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독일에서는 이 광고에 의한 공영방송사의 운영 재용이 20%밖에 안 되죠. 그리고 최근에 국회에서 이제 발의된 법안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의무재송신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한 내용 한 조항이 있습니다. 참 저 읽다가 참 아이러니했는데요. 소위 말해서 의무재송신을 무료의 의무재송신을 확대하면서 거기에 대한 재정적인 부분들, 재원적인 부분들은 방통위가 조달한다. 근데 아시다시피 방통위는 행정기관입니다. 행정기관에서 공영방송사에 돈을 대준다고 했을 때는 결국 공영방송사가 독립된 법인으로 만들어진 취지, 즉 방송의 독립성을 해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결국은 공영방송사는 자신의 어떤 기본적 공급 의무, 공적 업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신만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공영방송 의무재송신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 범위, 의무재송신의 타당성과 다음에 그 범위 설정에 대한 그 구체적인 이론들을 한 4가지 측면에서 바라봤습니다. 먼저 이제 공영방송사의 공적 기능, 특히 이제 재정적인 기능과 관련되어 있을 때는 공영방송사가 지금 현재의 어떤 방송 수신료, 물론 이 방송 수신료의 법적 성격도 논란에 따라서는 사용료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사용료가 아니라 공영방송의 발전 보장을 위한 하나의 특수한 부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 수신료를 받아도 해가지고 공영방송사를 전부 다 무료로 의무재송신해야 된다. 이런 논리들은 맞지가 않다는 거죠. 오히려 방송 수신료는 소위 미래지향적인 공영방송의 발전을 위한 하나의 재원으로 마련되어야 되고요. 또한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소위 말해서 제한적인 부분에서만 무료 의무재송신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한 한편으로는 이 공영방송사가 가지고 있는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저희 충분한 어떤 저희 우수한 콘텐츠에 대한 대가들이 마련되는 그런 것이 결국은 공영방송사의 공적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뒷받침, 토대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해야 될 것이 방송사업자의 이제 문제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공영방송사는 더 이상 행정기관도 아니고요. 또한 국가기관도 아니고 그 자체로 하나의 독립된 기관이고 헌법상에 있어야 기본권 주체입니다. 따라서 공영방송사는 자신이 스스로의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의 그런 범위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됩니다. 특히 공영방송사는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기본적 공급 의무, 특히 미래 디지털 시대에 있을 미래 발전적인 그런 방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재원이 마련되어야 될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헌법상에 있어서의 공영방송사가 가지고 있는 기본권 주체성이자
또한 한편으로는 미래지향적으로 헌법 합치적인 그런 어떤 공영방송사의 목적과도 부합될 수 있겠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결국 공영방송사의 존속 또는 미래지향적인 발전 보장을 위해서는 방송 수신료뿐만 아니라 자신이 소위 만들어내는 우수한 콘텐츠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제공한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합당한 어떤 대가들이 마련되어지는 것이 결국 미래지향적인 공영방송사의 발전에 부합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발제문에서 좀 적었고요. 또 한편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했을 때 공영방송사에 지나치게 과도하게 무상의 의무 제송신을 부과시킨다면 지금 이제 논란되고 있는 것이 KBS 1, 그다음에 KBS 2,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KBS에서 준비하고 있는 모든 디지털 채널에 대해서 무상의 의무 제송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봤을 때는 공영방송사가 헌법상 누리고 있는 기본권 주체에 대한 소위 기본권 행사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제한, 즉 비례 원칙에 대한 비례 원칙을 일탈하는 그런 기본권 제한으로 나가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서 소위 위헌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매체 간의 이제 경쟁 관계에 대해서는 역시 발제문을 참조해 주시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앞에서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케이블 방송 사업자, 그것이 일반 케이블 방송 사업자든 아니면 종편이든 아니면 IP 사업자든 상관이 없습니다. 전부 다 민영방송 사업이고 민영상업을 상업적 목적을 위해서, 영리 축을 위해서 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 사업자들에 대해서도 저희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흔히 지금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이제 모토로 삼고 있는 것이 창조 경제입니다. 이 창조 경제라고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무상의 의무 제송신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독일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이 케이블 방송 사업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채널들을 소위 무상의 의무 제송신에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 스스로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혁신과 또한 다양한 어떤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결국은 소위 창조 경제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결국 기업자들이 영리를 추구하고 또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현 정부의 모토에도 부합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이야기해야 될 것이 이제 여기에도 많은 분들이 와 계신데요. 저는 늘 TV만 보다가 실제로 뵈니까 사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TV하고 많이 다르게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작권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저작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저작권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언급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인드는 의무 제송신에 대한 대가와 다음에 저작권에 대한 대가는 이건 구별해야 됩니다. 소위 말해서 방송법상이 이야기하는 의무 제송신에 대한 대가는 방송사가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해서 동시 중개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저작권하고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협의에 의해서는 의무 제송신의 범위에 이 저작권료를 다 포함해서 협의를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기술적으로는. 그러나 한편으로는 소위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자의 권리 자체가 소위 방송법상에 있어서의 동시중개권에 포함된다고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아마 뒤에 우리 이제 저작권 전문가께서 이제 많은 부분을 이제 이야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법제적으로 이 저작권료에 대한 저작권 실현자들이든지 다음에 작가라든지 다음에 기술자들 부분 이 부분들에서 소위 저작권료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소위 이 저작권료와 첨예하게 얽혀져 있는 이 의무 제송신 제도를 단순하게 해결하자고 이렇게 논하는 것은 아마 이 법제적인 측면과 맞지 않다고 봅니다. 자,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많이 흘렀고요.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제가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던 부분들 의무 제송신, 무료 의무 제송신의 부분에 대한 소위 말 타당성 존재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범위의 결정의 문제겠죠.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소위 방송 수신자, 그러니까 공영방송사들에 있어서의 기본권 주체성을 지극히 제한해서 본질적인 부분까지 제한한다고 했을 때는 그건 분명히 의무 제송신 제도가 위헌에 경지에 이르는 겁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지금 케이블 방송 사업자, IP 방송 사업자들이 종편 사업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자신들의 채널을 지극히 소위 제한해가지고 무료의 의무 제송신을 보내라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일시적으로는 그 사람들한테 유리한 측면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인 발전의 측면, 결국 영리를 추구하고 미래지향적인 사고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이 사람들에게 역시 소위 말해서 기본권의 본질적인 제한의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접점점을 찾아야 되고, 이런 측면에서는 결국은 현재에서 KBS 1과 EBS가 무료상의 소위 무료 의무재송신 제도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서는 결국 이 사업자, 지상파 방송 사업자와 다음에 케이블 방송 사업자 간의 자율적인 협의에 의해서 대가가 결정되고, 또한 한편으로는 거기에서 더 나가서 소위 의무재송신에 관한 대가만이 아니라 저작권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저작권자들에 대한 권리들도 함께 자율적인 협상이 이루어짐으로써, 그것이 시장 경제에 맡겨줌으로써 결국은 우리나라 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시장 경제 질서에 부합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예,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쓰는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나중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그 질문 시간과 토론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초과해서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주로 지상파는 HD 방송만 끊겼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보지는 못했었는데, 지난 2012년 1월 16일 날은 KBS ETV가 28시간 동안 SD급까지 이제 안 보이게 되면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록이 되었죠. 아, 진짜 사업자들끼리 싸우니까 방송을 못 보게 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구나 라는 걸 우리에게 이제 알게 됐던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많은 보도들이 제목을 그렇게 뽑습니다. 또다시 재현될 수 있다, 블랙아웃 사태가. 그렇기 때문에 재송신 문제는 시급하게 해결이 되어야 된다 라는 식으로 이제 담론이 형성이 되고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협상이 그나마 타결이 되면서 우려했던 블랙아웃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다. 이 정도로 정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담론의 방향에 일단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건 마치 사업자들의 분쟁이 있을 때 방송이 중단되는 것이 불가항력적인 일인 것처럼, 그것을 너무 당연시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1차적으로 옳지 않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재송신과 관련된 대책이 시급하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상파 재송신의 적용 대상을 어디까지로 확대할 것인가, 그것도 논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재송신 채널은 지상파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의무적인 송신 채널이라는 게 지상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기까지 많이 나왔지만 종편이라든지 또 다른 채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가장 논란이 되었던 것은 그렇습니다. 종합편성 채널은 공영방송인가? 아니죠. 당연히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의무송신 되어야 하는가? 그건 지나친 특혜다. 이 논란이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논의를 다 빼고 오직 지상파 의무재송신에 있어서 K2까지 갈 거냐 말 거냐로 논의 초점이 모아진다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야말로 정말로 사업자 중심적인 논의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사안이 급하기 때문에 원칙이고 뭐고 다 빼고 급한 대로 지상파부터 얘기하자. 이것도 역시 말이 되지 않습니다. 급하기 때문에 더더욱 의무송신 제도의 전반적인 목표와 원칙을 확립을 하고 그 이후에 채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가장 급한 것이 있다면 제도 자체를 만드는 것보다는 사업자들 간의 분쟁으로 시청자들 피해가 어떻게 하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인가가 급하다면 가장 급한 일일 겁니다. 물론 재송신제도에 대해서는 그 목적과 취지에 대한 점검부터 이제는 전반적인 개선을 해야 할 시점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상파 재송신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의무 송신 대상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무 송신은 플랫폼과 네트워크 사업자들에게 지우는 의무입니다. 아까 최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 이건 시청자들의 접근권을 보장해야 되는 콘텐츠 혹은 콘텐츠 사업자의 지위를 특정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만큼은 반드시 내보내야 된다. 어떤 플랫폼 사업자도 이것만큼은 내보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규제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그럼 이것만큼 내보내야 된다. 그럼 어느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공영방송의 범주에서 논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니면 최소한 공익성을 담보하고 있는 공익성에 근거한 채널들, 공영방송으로 이 콘텐츠는 특정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반드시 송신해야 할 의무를 지우는 콘텐츠는 어디까지로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상파의 경우에는 어느 채널까지 갈 것인지, 그럼 나머지 채널에서 종합편성 채널은 과연 의무송신 대상인 것이 맞는지 정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의무송신, 특히 재송신과 관련된 명확한 법적 근거라는 것이 별로 찾아보기가 이제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91년도에 종합위성방송법이 제정이 되면서 당시 의무송신 채널이 KBS 1과 2와 EBS, 그리고 법적 대상은 아니었지만 MBC까지도 넓은 의미에서 공영방송이다 라는 이유로 본부처가 권유해서 의무송신 대상에 포함되고 적용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이제 계속 좀 바뀌어서 지금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KBS 1 채널하고 EBS까지로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중간에 중계유선방송 사업자들이 한번 위헌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헌법재판소는 종합유선방송의 의무재송신이 케이블TV 공익성 확보 하나하고 난시청 지역 시청자의 시청률 이중부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종합유선방송 사업자들의 손을 들어준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됐었는데요. 논의하고는 약간 다릅니다만 저는 이 판결 결과하고는 별도로 이때 당시 이후로 지금까지 정부가 중계유선방송 사업자들에게 보였던 태도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소규모로 운영이 되었고 필요한 채널만 정말 저가의 요금을 받고 난시청 해소라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졌던 이제 방송 사업자였는데요. 이 SO들이 탄생하면서 이후에는 다 이제 흡수통합이 됐고 지금은 진짜 소수만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진짜 난시청 해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면 저는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이 야로에 대한 지원이나 제도 개선도 고민해 볼 만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디지털 전환, 디지털 시대를 역행하는 클리어캄 이야기를 SO가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차라리 야로에 대한 지원을 모색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특히 클리어캄 문제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에서 가졌던 그 시장 지배력을 그대로 디지털 케이블 시장까지 끌어오려는 SO의 의도가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에 굉장히 케이블 편향적인 정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다시 논의로 돌아오겠습니다. 의무송신 대상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기준 KBS 1 채널하고 EBS, 지상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외에도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강제적으로 특정 채널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채널의 구성과 운용이라는 이름으로 공공채널, 종교채널, 보도채널, 지역채널, 종합편성 채널이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반드시 편성해야 되는 채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의무송신이라고 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무송신은 정리를 하자면 결국 시청자들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부과하는 의무입니다. 일종의 규제가 되는 거죠. 플랫폼 사업자들의 채널 편성권, 고유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채널 편성권을 일정 정도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거죠. 하지만 공익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권리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송신은 보장되고 있습니다. 더 아이러니한 것은 현재 플랫폼 사업자들은 명백한 규제인 이 의무송신에 대해서 오히려 규제 대상인데 이 규제를 확대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형국이 되어버린 거죠. 의무송신을 확대해달라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의무를 더 많이 지겠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물론 그 이유는 여전히 지상파 콘텐츠가 방송시장에서 핵심적인 콘텐츠로 그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처음의 논의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법적인 강제를 통해서 시청자들의 접근권을 보장해야만 하는 콘텐츠는 무엇인가? 방송의 공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익적 프로그램일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의무송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 논의는 의무송신 대상을 확대할지 여부를 얘기하는 것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만약 의무송신 대상을 지상파에서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가 이것만을 논의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지상파 편을 들 거냐 케이블 편을 들 거냐 라는 문제로 치환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논의가 되는 거고요. 결국 원칙은 시청자를 기준으로 보아야 되는 거죠. 시청자를 기준으로
시청자를 중심으로 봤을 때 어떤 콘텐츠를 의무송신해서 시청자들로 하여금 그 접근권을 보장할 것인가. 그렇죠? 같은 말인 것 같지만 분명히 다릅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 종합유선방송, 그러니까 유료 방송 사업자들 하고의 분쟁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재송수와 관련해서는 특히 그 중에서도 SO 종합유선 방송 사업자와의 분쟁이 가장 심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케이블 방송 사업자들이 주장해 왔던 것은 난시청 해소에 기여한 바가 크다. 그래서 우리들의 행위는 수신 보조 행위였다라는 주장들을 계속해서 펴왔습니다. 물론 소송의 판결이 결과가 나왔는데 여러 번에 걸쳐서 이 판결은 종합유선 방송 사업자는 분명 영리적인 사업 행위를 했으므로 이제 정리가 되었고요. 더 이상 케이블 방송 사업자들이 이야기하는 수신 보조 행위라는 것은 그 정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재송신의 목표 원칙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의무송신은 이런 공익적인 성격이 강한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래서 의무송신 해야 될 콘텐츠는 무엇이어야 되느냐. 공영방송은 저는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럼 공영방송은 뭐냐라는 거죠. 우리는 굉장히 편하게 KBS가 아닐까? 아니, 지상파 전부가 아니겠어? 아니면 MBC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지금 현재 법에는 공영방송에 대한 최소한의 규정도 없습니다. 현재 방송법에는 KBS에 대해서 국가기관 방송으로서의 공적 책임에 대해서 서술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멀 수 있습니다만 공직선거법에 그러니까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조항에서 잠깐 되어 있습니다. 공영방송사 해놓고 괄호 열고 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 출자자인 방송사업자, 그러니까 MBC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법은 이게 전부입니다. 공영방송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법적 근거조차도 없는 제도적인 한계가 너무 명백한 거죠. 여기서 의무재송신을 공영방송으로 할 건지 말 건지 얘기하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처음부터 정리를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방송통신위원회는 스스로가 제안할 때도 이 법적인 근거조차도 구별하지 못하고 이야기합니다. K2까지 확대하자, M까지 확대하자라고 하면서 근거는 그거죠. 국가기관 방송이니까 KBS2까지. 그 다음에 MBC는 공영방송이니까. 공영방송에 대한 법적인 근거도 없는데 공영방송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보편적 시청권 등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지금 법에 있는 보편적 시청권은 스포츠 중계 등의 행사에 대한 보편적인 시청권으로 굉장히 협소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편적 시청권이라는 개념 규정도 다시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의무송신과 관련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전체 의무송신 제도의 개선을 전제로 논의를 한다고 해도 굉장히 출발점에서 논의해야 될 사항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제 한 가지 제안을 드릴 겁니다. 어쨌든 의무송신 대상에 공영방송이 들어간다면 그러면 어디까지, 지상파는 특히 어디까지 가야 될 것이냐. 저는 공영방송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 공영방송은 당연히 KBS로 적용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KBS 스스로 어떻게 생각을 하든지 이 일반적인 국민들의 어떤 사회적 합의의 수준이 KBS는 그래도 공영방송이라는 기대가 이미 있습니다. 그걸 아니다 기대할 수도 없고요. K1은 기고 K2는 아니다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기대치인 거죠. 그래서 그건 맞다고 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죠. 그렇다면 공영방송의 저작권을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여기서 수신료로 제작되는 컨텐츠에 대해서는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KBS조차 40%도 안 됩니다. 수신료 비중이. 그렇다면 나머지 한 60%가 넘는 재원으로 제작되는 컨텐츠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대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출되지 않았던 아니기는 합니다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수신료로 제작되느냐 안 되느냐의 부분은 결국은 분리회계를 전제를 해야 됩니다. 수신료 분리회계는 일어나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것은 채널별이 아니고 컨텐츠별로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사보도 프로그램, 교양다큐 이런 순서로 수신료 우선 사용처를 정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분리회계를 하고
그럼 수신료로 제작된 프로그램을 제외한 나머지 공영방송 콘텐츠에 대해서는 그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결국 공영방송 콘텐츠로 인해서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수익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지금 이 재송신의 지상파 재송신과 관련된 논의의 핵심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공영방송 콘텐츠로 인해서 발생한 수익이 대기업 주주들의 몫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그 수익은 마땅히 당연히 공영방송 컨텐츠를 제작하는 데 돌아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저는 이 논리에 근거해서 공영방송 컨텐츠, 여기는 KBS 1채널, KBS 2채널, EBS도 포함해서 이런 제안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빨리 마무리를 하라고 하시니까 두 번째 안을 잠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안은 지상파에서는 공영방송이었다면 그렇다면 나머지 채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지금 공중채널, 공익채널, 중계채널, 지역채널, 종합편성채널, 보도채널 이걸 의무송실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개선이 불가피하죠. 이들 모두가 과연 강제적으로 리뷰 편성해서 내보내야 될 만큼 공익적인 콘텐츠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 저는 그건 분명히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2년여 동안 논란의 중심에서 사라지지 않았던 종합편성 채널의 경우에 그 과도한 특혜는 빨리 내려놓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두 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